네,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성공 취업 전략 세 번째 시간 인생을 바꿔보자. 우리 저학년, 우리 대학생분들 인생 한번 바꿔봐야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습니다. 이제부터 인생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저는 이 취업시장에서 세 가지 거짓말 중에 하나는 통계, 예측, 전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채용 전망 이런 거 하죠. 상반기 채용 전망 누구도 그건 귀신의 영역 같아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대로 맞추는 데도 없어요. 왜? 나는 이걸 왜 거짓말이냐고 하냐? 믿지 않냐고 하면 난 믿지 않습니다. 왜? 통계라고는 예측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난 특히나 이 취업시장만큼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거짓말 중에 통계, 취업 통계를 저는 채용시장의 전망, 난 정말 이거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지 마세요. 하반기는 좋아진대?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에 이야기합니다. 제발 하반기 취업 전망 이 프로그램 가지고 학생들 농락하지 말라고. 그거 맞출 정도면 우리나라 경제부 장관 해야 된다고. 그거 맞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지 마십시오. 성공 취업 진로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익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이냐? 지금 이 시간. 과거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 생각을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성공 취업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못 바꾸십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졸업할 때 저런 4학년이 되지 말아야지. 4학년 2학기 때 학교 오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졸업식 날 부모님하고 멋지게 사진 찍을 수 있는 이것은 부모님 모셔다가 졸업식장에서 멋지게 사진 찍는 사람은 취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님 오라소리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싫대요 본인이. 그리고 거기 졸업식에 가면 어때요? 취업한 친구들 와서 명함 돌려요. 그러면서 걔들이 뭐라 그래요? 너도 한 장 달래. 나는 지금 미취업자인데. 속이 뒤집힙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성공 취업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 취업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저는 여러분한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익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벌어먹고 사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부모님도 형제도 아닌 나의 나.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 취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살라라고 이런 강의는 일찍 1학년 때부터 강의 들으면 좋습니다. 이 시간의 의미는 뭐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에 이미테이션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냥 보시면서 실증 나니까 웃으라고 한번 웃고 가라고 이렇게 그림을 동영상을 넣어놨어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꽃을 어떻게 피울 것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꽃 지금 이 순간 생각을 바꾸면 아름다운 꽃으로 피울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아름다운 꽃은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의 모습을 그려보자. 현재 나는 1년 후, 4년 후,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여기 써보세요. 나는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 난 지금 뭐하고 있지? 나의 꿈이 뭐지? 1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지?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지?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도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10년 후 나는 모 그룹에 20년 전에 대졸 시집사원 10년 후에 봤더니 남자들은 486명이 입사를 했는데 반밖에 안 남았더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갖고 들어간 회사에 여자들은 22%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나는, 그러나 내가 10년 후를 어떻게 살려고 하면 지금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서 지금 남보다 더 노력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나의 강점이 뭐지? 나의 전문 지식, 난 뭘 안다? 뭘 할 줄 안다? 나의 능력과 경력은 뭐다? 나는 뭐 하길 좋아한다? 적성, 성격, 가치관, 나의 강점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약점이 뭔가? 지금 나의 약점이 어학이다, 뭐 전공이다, 자격증이다, 뭐 나이다, 외모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아마 대다수 학생들이 저학년 때 어학을 고민할 겁니다. 어학은 늦으면 늦으면 안 돼요. 빨리 준비하세요. 언제? 방학에 전 몰입하라고 하고 싶어요. 학교 다니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영어만 올인할 수가 없어요. 왜? 전공, 자격증, 프로그램, 프로젝트, 레포트 써야지.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뭐냐? 기회가 확대된다. 정보화 시대다. 뭐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위험 요인이 뭐다? 나의 위험 요인은 뭐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와트 분석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스와트 분석은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서도 당신을 스와트 분석으로 한번 자기소개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나의 강점과 약점과 기회가 위험이 뭐다? 이거를 얘기해 보셔야 되는데 이걸 의외로 스와트 분석을 평소에 이렇게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죠. 면접 준비하면서 나의 스와트 분석을 하죠. 면접에 가면 의외로 또 이 질문을 해요. 당신에 대해서 스와트 분석으로 자기소개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스와트 분석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의 변천사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년기에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꿈이 뭐니? 대통령이라고 얘기해요. 소년기에 가면 과학자, 박사, 대장을 얘기합니다. 청소년기에 가면 연예인, 기술자를 얘기합니다. 청년기에 가면 취업, 대기업 사원, 공공기관 입사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청년기에 가면 대통령이 20년 만에 뭘로 바뀌었어요? 어디 입사하고 싶다, 취업하고 싶다로 바뀌었어요. 왜 대통령이 이제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를 내 꿈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장년기에 가면 어떤 사장, 단란한 가정의 가장을 꿈꿉니다. 노년기에 가면 행복한 편안한 여생을 꿈꿉니다. 이것은 취업이 되었을 때 편안한 여생과 단란한 가정의 가장, 이것은 여러분이 취업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대학과 졸업과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장년기, 노년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4년의 준비가 50년 이상을 장년기, 노년기를 꿈을 갖다가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왜 대통령에서 지금 이제 취업이라는 고민을 했는가? 대통령보다 취업이 하기가 더 어려운가요? 묻고 싶습니다. 꿈이 너무나 이제 요만큼 왔어요. 취업, 꼭 성공 취업하셔야 됩니다. 주인공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꼭 어느 기업체 가야지 라고 아니라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주인공만 필요 없어요. 저는 왜 이 두 분을 얘기하냐면 저는 너무 존경하는 연예인이지만 이면식 선생님, 한양대 영문과 졸업하셨어요. 어머니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아버지가 언론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생을 어떻게 했어요? 텔레비에서 머슴으로 보입니다. 머슴 역할에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잘하십니다. 주인공이 아니지만 주인공 못지않은 사람이죠. 전원주 선생님, 숙명여대 졸업하고 개성 전부잣집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잣집 딸내미예요. 국어 선생님을 역임하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방송에서는 식모 역할을. 주인공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는 아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 적성에 맞고 한 것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꿈 갖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주인공보다 더 빛날 수 있는 조연이 되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대기업, 너무 큰 데로 목표를 잡지 마라. 나는 뭐 해야지. 꿈은 좋지만 솔직히 나의 적성과 모든 스와트 분석에서 모든 여건에 맞추어서 이 취업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시스티나 성당의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천장 밑에 세운 작업대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천장에 물감을 칠해가면서 이 천지 창조를 완성합니다. 이로 인해서 목과 눈에 이상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혼자서 4년 만에 이 대작을 완성합니다. 친구가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 누가 천장에 붙은 그림이 완벽한지 알아주겠는가? 미켈란젤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할지 남이 뭐라고 하든 나의 목표가 있으면 꾸준하게 끝까지 정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의 목표가 설정되고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고 그리고 끝까지 도전해서 완성하는 이런 사람이 이 사회는 성공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뭐니? 물어봤더니 공무원 할래요. 왜? 안정된 직업이니까요. 이것은 하고 싶은 게 일이 뭐니? 노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나는 나 전공가, 나는 적성가, 나의 어떤 자질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라는 목표로 이 4년을 준비하셔서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 사회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사회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젊은이들, 아무 생각 없는 안정된 직업이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왜? 여러분은 100년을 사셔야 돼요. 대학 졸업하고 100년을 활동하셔야 돼요. 똑같으면 3류밖에 안 돼요. 남과 틀린 나, 남과 다른 나, 4개만 있는 거. 3류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남과 같다예요. 남이 하는 것을 해요. 남과 똑같이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왜 성공 취업에서 왜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핵심 열문제, 왜 나만의 핵심 역량 보고서라고 차별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남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남과 똑같이 하면 3류 인생이다. 그냥 남이 떨어지는데 나가 왜 떨어지지도 모르고 있다. 여러분 3류밖에 안 되는, 똑같으면 3류밖에 안 된다라고. 그래서 나만의 차별화된 것을 4년 동안 준비하셔라. 그래서 나는 4년 동안 저 친구들은 요만큼 했다면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차별화되게 준비했다라고 감히 회사에 가서, 면접에 가서, 채용 전형에 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설픈 팔방미인이 있죠. 팔방미인 누구예요? 오리예요. 어때요? 달리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헤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리는 주종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종목이 남보다 차별화된 게 뭐 있는가? 꼭 찾으셔야 되고 꼭 만드셔야 된다. 언제? 대학 4년 동안. 취업전략 수립의 차이입니다. IMF 이후에 바꿔 인사전략 기업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때요? 취직이 아니라 취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최고가 아니라 전문가를 더 원하는 거고 용어가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취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아직도 내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면접에 가서.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너무나 잘못된 기업 환경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취업 희망자가 생각하는 게 뭐야? 아날로그 시대, 평상 직장 개념의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 지원자. 또 회사는 그런 어때요? 인사 채용 전략에서 디지털 시대, 평생 직업 시대. 실업자는 많은데 채용할 사람이 없다. 원인이 뭐냐? 준비 부족과 현실 대응 부족이에요. 그냥 용어 정립부터 안 돼 있어요. 기업은 20년 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착해서 새로운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취업 전략을 아날로그 시대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IMF 이전 때 쓰던 입사지원서와 IMF 이후에 평생 직업시대에 쓰던 입사지원서의 내용은 완전히 180도로 틀려졌어요. 그런데 이런 강의를, 취업 강의 안 들은 사람들 보면 아날로그 시대에 맞춰져 있는 입사지원서들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도 어때요? 배우자를 결정할 때 의식, 환경, 성격의 차이가 많으면
결혼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의식, 환경, 성격의 차이가 별로 차이가 많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서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업 전략,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평생 직업,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 업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잡인데 잡지대에 맞춰서 취업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학교에서 얘기할 거예요. 1학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니? 적성 검사해봐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경력 관리할 거니? 이런 거를 찾아봐라. 거기에 맞춰진 경력 관리하라라고 학교에서 강조할 겁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20대 40만 실업원인 산업 현장의 고민이 뭐냐? 일자리가 3분의 1, 3D라고 하죠? 업종 준비가 안 돼서 3분의 1이에요. 산업 현장의 고민이 뭐냐? 회사에서는 새로운 인재가 없어서 난리예요. 새로운 인재, 즉 준비된 인재예요. 4년 동안 얼마만큼 준비해왔냐? 그러니까 준비된 인재를 원하는 거예요. 저거 회사에서 새로운 인재라는 게 뭐냐면 준비됐냐? 네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준비해왔냐? 4년 동안 뭘 준비했니? 이거예요. 생각, 노력, 준비하는 자는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료를 먹고 사는 동물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육되는 인간이 되지 말자. 그래서 인생을 바꿔보자. 취업은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미래는 언제나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나는 꼴찌 인생만 살 수 없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니. 실업보다 무서운 것은 꿈을 잃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꿔봐야 돼요. 꼭 바꾸세요. 왜? 지금까지 인생이 솔직히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제 나만의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밥을 먹을 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뭔가를 고민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준비했다? 이 사람이 오늘 저녁을 먹는 거는 당연히 밥을 먹는 거예요.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지 않고 살았다. 부모님이 밥상을 주지만 생각하세요. 나는 오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료를 먹고 있구나. 사육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밥 먹을 때만 하시면 내 인생 바꿔야지. 이렇게 됩니다. 밥 먹을 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사료를 먹고 있는가? 인간이 먹어야 될 밥을 먹고 있는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 취업시장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시대예요. 지금은 용가리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용가리는 많습니다. 누가? 4년 동안 준비한 자만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용가리입니다. 제가 취업 경쟁률은 겁먹지 마세요. 이 취업 경쟁률은 몇백 대 1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취업은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2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의 새로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도 항상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용가리 많더라. 제가 두 번째 시간 때 말씀을 드렸지만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준비하고 했던 친구들은 경쟁률은 관계가 없어요. 왜? 내가 4년을 준비했으니까. 취업은 전쟁이 아니다. 체급이 다른 선수와 경쟁할 때 전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체격이 큰 선수들이 있어요. 어때요? 정석 프레이로 갑니다. 누가? 스카이대 학생들. 공부 잘하는 인서울대학 학생들? 공부 잘했던 학생들 정석 프레이로 갑니다. 정해진 룰로 갑니다. 그러나 체격이 작은 선수 변칙 프레이로 가셔야 됩니다. 정해지지 않는 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뱁새가 다리가 긴 황새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먼저 달려면 돼요. 누가? 그 친구들은 3, 4학년 때 할 때 나는 1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 높은 1, 2등급의 학생들인 3, 4학년 때 한다고요. 이런 강의 안 듣고. 우리는 1학년 때부터 하면 된다. 제가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감히. 그래서 우리가 체격이 작은 선수, 다리가 짧은 뱁새가 다리 긴 황새를 이기는 방법? 먼저 달려라. 즉 먼저 준비해라. 1학년 때부터 준비해라. 저학년 때부터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격이 작은 선수가 선택해야 하는 변칙 플레이란 경쟁자와는 다른 차별화 전략을 사용을 말합니다. 서류 뭉치 속에 똑같은 한 장이 되지 말자. 그래서 나만의 차별화된
입사지원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공지가 내려간 3대 집단 플러스 모 집단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듣는 순간 항상 내 인상을 웃는 인상으로 만들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인상 구기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왜? 이 사회는 인상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잘생긴 게 아니라 인상 좋은, 항상 말할 때, 대화할 때 웃는 인상.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장, 교수, 고위공무원, 근데 교도소 재소자, 군인, 이 사람, 보통 보면 사장, 교수, 고위공무원은 안 웃는다고 그래요. 입공지가 내려간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교도소나 군대 가서 강의해봤더니, 군인들 강의해봤더니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없죠. 갇혀있으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인상 지원자를 선호한다. 지금부터 인상을, 이런 강의 들을 때도 남하고 얘기할 때 항상 웃는 얼굴로 좋은 인상 만들어가는 것도 성공 취업의 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면 누구를 채용하겠는가? 스카이 대학교,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여러분의 대학교, 제출 서류, 지정된 입사지원서 2장 냈다?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 누구 뽑을 거예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너무 뻔합니다. 스카이 대학생들이 2장 내면 우리는 10장 내야 돼요. 그 10장 내는 방법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나만의 지정된 입사지원서가 아니라 지정된 입사지원서 플러스 나만의 핵심 역량 보고서, 이런 것이 도전할 때 스카이대를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대학의 학생들이 입사지원서 2장 제출할 때 우린 5장 제반 경력자료 이상을 제출하면 성공 취업할 수 있다. 너 성공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취업 준비는 누가 빨리 시작하고 증거를 만들어서 제출하냐가 성공 취업의 열쇠다라고 감히 말씀을 제가 2005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증거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2005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노동부 주간 강의할 때 앞으로는 증거 면접이 될 것이다. 증거 위주의 전형이 될 것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시행이 됐는데 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2005년도부터 강조를 했어요. 증거 만들어라. 빌 게이츠 사장님이 고등학생들한테 가서 했던 인생,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이 빌 게이츠, 전 세계 제일 부자인 이 빌 게이츠 사장님이 고등학교 가갖고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인생 충고에서 히트니 고등학교 방문해 가갖고 이 세계적인 거부가 말씀을 한 건데, 인생이란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걸 수긍하며 지내라. 맞습니다. 사회는 여러분의 자존심 때는 관심이 없다. 자네들이 자존심을 앞세우기 전에 무엇인가를 보여줄 거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인가를 보여줄 걸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빨리 버리세요. 공평하지 못하다 수긍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를 갓 나와 연봉이 4만 불이 되지 않는다. 또한 부사장도 카폰 달린 차도 없을 것이다. 왜 이분은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교 선생님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직장 상사 아래서 직장살이를 해보기 전까지는 그런 말을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또 뭐라고 했을까요?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 할아버지 때는 그 일도 기회라고 생각하셨다. 여러분, 빌 게이츠 사장님이 고등학생한테 얘기했던 걸 한 번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게 될 겁니다. 내가 이를 가르치는 건 부모님 잘못이 아니다. 잘못에 푸념을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라. 학교는 승자나 패자를 가리지 않지만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다. 어떤 학교에서는 낙제 제도를 없애고 수많은 기회를 준다고 한다지만 사회 현실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특히 고등학생한테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 강사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너의 부모님은 지금처럼 따분한 사람이 아니었다. 자네들을 양육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자식들 자랑하는 걸 들어주다 보니 그리 되었다. 맞습니다. 인생은 학기처럼 구분도 없고 여름방학도 없다. 내 자신을 위해 도와주는 일도 없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고등학생들한테는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외워서 한번 쓰라고. 난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걸 한번 메모를 하게 만들어요. 왜? 그냥 보는 것보다 한번 메모를 하면 조금 머리에 박힐까 봐. TV는 현실이 아니다. 현실에서는 커피를 마셨으면 곧바로 일을 하러 가야 한다. 곧바로 일을 하러 가야 한대요.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에게 잘 보여라. 사회에 나가서는 반대로 이 바보 밑에서 일하게 될 줄 모른다. 이거를 누가 제가 대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빌 게이츠 사장님이 대학생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히트니 고등학교 방문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여러분 대학생들한테 여러분 내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 왜 이걸 얘기하냐. 이미 미국 같은 데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바꿔. 너 어떻게 살래? 너 지금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현실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시대에 따른 시대 변화에 따른 인재 한자의 변화입니다. 과거의 인재는 제목제자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인재라고 했어요. 인재, 있을 제자 인재, 회사에 있는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래요. 인재, 재앙제자 인재를 써서 회사에 누를 끼치는 사람이래요. 지금 이 시대의 인재는 누구냐?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인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재물제자 인재를 써요.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을 재물제자를 써서 이걸 인재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한자로 볼 때 틀리지만 왜 재물제자로 가냐?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준비를 어떻게 했냐?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일 것 같다. 그럼 뽑는 거예요. 미래의 지식을 실용할 수 있도록 창조력, 실천력이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 재물제자 인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새 채용 전략에서는 낚시형 채용 여러 가지 많잖아요. 가서 우수한 인재를 가서 뽑아보자. 항아리형 인재 채용이 아니라 낚시형 채용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은 인재가 바뀌었다. 한자가 바뀌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제목제자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강의들은 여러분은 재물제자의 인재가 돼서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됐음을 4년 동안 준비해서 가서 전형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꼭 성공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3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